굿모닝. 아, 오늘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오는 길에서는 한번 뛰어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마라토너가 있는데 제일 건강하죠. 어제 제 귀국 파티 한다고 한 열댓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그렇게 제발 좀 뛰어라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뛰어라 그래서 오늘 좀 뛰어봤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이 친구는 뭐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여전히 1시간 정도씩은 뛴다 그래요. 참 내가 느끼는 거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또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또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어때 결과가 어찌 되었던 그 젊은 시절에는 청년 때, 20대, 맥시멈 30대까지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이제 50, 60 넘어가면은요, 살아온 결과가 그냥 그대로 다 그 사람한테 보입니다. 타고난 건강? 물론 있죠. 조금은 있죠. 그냥 후천적으로 자기가 얼만큼 건강을 관리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럼요. 두말하면 뭐예요. 어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그때 문영철 우리 선생님, 우리 구독자분 중에 참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댓글을 주셨어요. 오쌤은 워낙 똑똑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똑똑해 보입니까?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전 굉장히 솔직 담백하잖아요. 절 보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그건 동의합니다. 근데 저보고 똑똑하다, 그 말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도 당연히 아니고, 똑똑한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요,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많이 해보면, 많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노하우,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얼만큼 어떤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게 남들 눈에는 똑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진짜로 머리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어제 한 분이 그 OSS 유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참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학생이 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음대 악기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거기까지 대학 보내기도 왜 예체능계는 대학 들어가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지. 다시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연주자라든가 음악인이라든가 어떤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가 이게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막막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래요. 대학 가서도 역시. 그래서 이제 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다네요. 어떻게 하면 좀 미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전공을 바꿔서 뭐 요즘 대학에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해서 그 악기와 관련되는 뭐 경영학과 그런 뭐 음악 경영이죠. 뭐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예. 음악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음악 경영인으로서 또는 뭐 음악 행정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어가 필요할 것 같더라. 사실 그 대학교 가는 과정에서 그 음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수학, 영어 이런 거 굉장히 일반 그 인문계라든가 그런 쪽에 가는 학생들보다는 예체능계 학생들이 좀 약하죠.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어는 수업을 요즘 영어로 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필수일 것 같아서 대학교를 한 1년간 휴학을 하고 캐나다의 OSS로 가서 영어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학생이다. 대단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 그렇게 가기 어려운 대학교를 그것도 남들보다 1년 먼저 또 대학을 들어갔대네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딸애는 뭐 의지가 목표가 하나 생기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꼭 끝내는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다. 내 딸이지만 정말 무서운 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을 했던 사람이 악기를 했던 사람이 그 일반 경영학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복수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한다라는 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굳게 갖고 자기는 그래서 가서 그냥 평범하게 즐거운 유학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빡세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OSS잖아요. OSS 진짜 공부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 좀 들어가서 얘기할 데 없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 주특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한번 내가 목표로 세워가지고 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7.8기가 아니라 100.101기가 돼도 저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나는 그게 무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손발이라도 부지런해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죠?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주특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3번 간 거 혹시 아시나요? 남들은 군대를 안 가려고 뺀질 그랬는데 저는 군대를 3번이나 갔습니다. 3번? 군대 3번 간 사연이 이래요. 처음에는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되면 ROTC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ROTC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ROTC 공고가 났어요. 저 형도 이제 ROTC 출신이기 때문에 형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야, 기왕이 남자가 군대 생활하는 거 장교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 좋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ROTC를 대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ROTC 지원 조건 가운데 신체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몸무게가 51kg 이상. 키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키는 뭐 165cm 이상쯤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 그거는 뭐 통과됐고 몸무게가 51kg 이상. 근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 뭐 대학생의 몸무게가 51kg도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46kg였습니다. 46kg에 허리 26.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요, 공고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거기에 내가 해당 상이 없으면 그냥 쉽게 포기를 하잖아요. 저는 좀처럼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목표가 딱 쓰면 포기 안 해. 나는 할 때까지 한번 해본다.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내가. 그래서 일단 46kg에서 51kg 가니까 5kg 늘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그때가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엄청 먹어댔는데, 아유, 그 빼빼 말린 사람들은요 많이 못 먹어. 많이 못 먹어. 지금은 5kg를 한 달 만에 찌우라 그러면 난 찌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그때는 안 되더라고. 1kg밖에 못 찌웠어요. 뭐 비빔밥 먹고 뭐 먹고 백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1kg 딱 쪄갖고 모자라잖아요. 제가 신체 검사하는 날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싹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관 앞에 딱 갔고, 여러분이 심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ROTC가 되고 싶습니다. 꼭 ROTC가 되고 싶습니다. 눈에다 힘을 주고 몸무게 재는 사람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 강렬한 눈동자를 가지고 내가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보이면 여러분이라면은 안 뽑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몸무게를 재던 그분이 51 그러더라고요. 합격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ROTC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ROTC 소집을 해서 이제 훈련하잖아요, ROTC. 근데 그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전투경찰로 가는데 저기 그 청와대 근처에 가면은,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대공초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데모하는 학생이라든가 뭐 간첩을 취조하고 그러는 그 부국상사인가 뭐 이상한 이름으로 회사처럼 생겼는데, 간판도 회사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막 이렇게 취조하는 그런데, 거기 수위로 근무하는.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잠바 입고 그런 거 경비 아저씨로 군대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투경찰도 시험을 봐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카츄샤 시험 공고가 났습니다. 카츄샤 시험 공고가 났는데, 카츄사 제가 제 1기 카츄샤 그 고시 합격자입니다. 아마 요즘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외무고시처럼 카츄샤 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국사, 국민윤리 세 과목을 봤나? 기억이 맞나?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카츄샤 고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근데 카츄샤 이 공고가 났는데, 거기에도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입영 통지를 받은 자는 자격이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전투경찰로 입영 통지를 받았거든요. 입영 통지를 1월 달에 이제 가는 걸로 이미 이제 받았는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자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군대를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투경찰로 가는 걸 포기하고 카츄샤로 가겠다라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는 데까지는 해야지.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또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병무청을 찾아가고, 그때 후암동 쪽에 병무청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병무 담당하시는 분 구워 삶아가지고 제발 나 좀 하여간 살려달라고. 내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나는 꼭 카츄샤를 한번 되고 안 되고 하는 시험을 볼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어쨌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카투샤를 가게 된 겁니다. 군대를 남들 같으면은 한 번 가면 쉽게 포기하는데 저는 포기 잘 안 하거든요. 웅변대, 영어 웅변대에도 제가 그 보면은 예선 탈락에서부터 나중에 대학교 때는 전국을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오기와 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어떤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력 같아요. 이렇게 그 마라톤 하는 제 친구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꼭 성공한다기보다 어떤 한 가지를 꾸준하게 목표가 서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 그게 결국은 성공의 열쇠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머리 좋은 거는 세상 사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 좋으면 그 머리 믿다 보니까 게을러져.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꾸준하게 누가 오래 하느냐가 그게 결국은 관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왠지 저한테 똑똑하다라는 말이 어색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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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